88년 서울올림픽의 마스코트 호돌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아파트 3만 7천 세대가 몰려있는 곳. 서울 3대 학군지라는 위상이 남아있었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건축은 이제 틀렸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와 함께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의 한숨과 눈물이 중랑천을 따라 한강으로 흘러드는 곳.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도강이 맞는 표현일까요? 도노강이 맞는 표현일까요? 이제는 역사 속 한 장면이 돼버린 2020년과 2021년 집값 광풍 시절, 마용성, 금관구, 안시성, 오동평 이딴 식으로 동네 3개씩 물타기 세트 상품으로 묶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343 기레기 포메이션으로 무장한 일부 언론사를 비롯해 아주 스마트한 척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난독증 환자 취급하며 맨날 뭐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함에 따라 끼워 팔기 전략으로 집값 거품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단어들인데요. 그런데 저는 분명 노도강이 표준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최근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도봉구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노강이라는 단어를 뒷주머니에서 몰래 꺼내들어 플랜카드까지 제작해 걸어놨다는 소식입니다. 노원구민 여러분들, 이거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노도강이냐, 도노강이냐, 이제 단판을 질 때가 온 것 같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성화가 지나가는 자리에 불법 좌판을 때려 엎어버리겠다며 완장까지 찼던 부산길이가 달동네 판자촌이 늘어져 있던 노원구 상계동에도 나타납니다. 1983년 당시 서울 인구는 900만 명을 돌파하며 불과 20년 만에 3배로 늘어났습니다. 1년에 주택 30만 호를 지어도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둘이 나란히 처앉아가지고 마이크 달고 공급 부족이라 떠들어대는 구라쟁이들 말과는 달리 저 때는 진짜 공급 부족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85년부터 89년까지 서울의 북동쪽 끝자락 상계동 일대로 연인원 1200만 명을 동원해 무려 3만 7천 호의 신시가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됩니다. 수락산과 불암산을 뒤로 하고 중랑천을 끼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 임수 입지의 상계 주공 아파트 단지는 당시 3천만 원 내외의 분양가로 젊은 중산층을 대거 끌어들였고 본인들이 부자라 말하긴 뭐하지만 자식 새끼 공부만큼은 확실히 시켜주겠다는 열정으로 대치동과 목동을 능가한다고까지 말하긴 살짝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뺨 한 대 정도는 쳐볼 수 있는 서울 3대 학군지로 공증을 받는 데 성공합니다. 게다가 1985년 지하철 4호선 개통, 1992년 동부간선도로 완전 개통, 지하철 7호선이 건대입구역까지 이어지며 비록 서울 중심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시간만 좀 투자하면 갈 방법이야 넘쳐나는 교통 인프라까지 더해지면서 노원구는 1990년대 중후반까지 서울특별시 25개구 가운데 인구 1위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2020년 코로나 저금리 유동성 대폭발 시기를 맞이하며 서울 중심지부터 슬금슬금 집값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어디서 못돼 처먹은 놈들이 하나둘씩 기어나와서는 어린이날도 아닌데 풍선나발을 불어대며 풍선 효과를 외쳐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와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는 사이 풍선 효과 바이러스는 멀쩡한 대한민국 가정의 재정 건전성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는데요. 마용성을 넘어 노도강이라는 이름 아래 15층짜리 다 썩어가는 주공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까지 집단 감염을 시키더니 그 결과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과 7호선, 노원역 더블 역세권, 상계주공 7단지 전용 면적 79제곱미터가 마치 쿨의 노래 가사처럼 어느 날 우연히 그 가격 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던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겁니다. 때는 2021년 3월 따뜻한 봄날이었는데요. 하지만 봄날에 매수한 아파트는 복날에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2025년 2월 동일평형 아파트가 5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55.6%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준공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구조의 아파트 단지였을 뿐만 아니라 에어컨 설치 기사가 와서 타공할 때마다 진땀을 뺄 정도로 튼튼하게 지었다고 한들 오래된 중앙난방 방식에 녹슨 수도관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건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재건축 연한 30년을 이미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폴에나 노원으로 전신 성형 수술에 성공한 상계주공 8단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8개 단지 재건축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4년간 지어진 주공 아파트 단지만 19개, 거기에 3,000세대가 넘는 보람 아파트, 중계그린 아파트처럼 빨리 못 때려 부숴서 안달난 재건축 아파트가 수두룩백백입니다. 이 중에서 5층짜리 아파트로만 구성된 용적률 93%의 상계주공 5단지는 그나마 재건축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만 2024년 여름 분담금 7억을 더 내라며 멱살을 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헌집을 미리 사두면 공짜로 새 집을 얻을 것이라던 그 말에 속아 덜컥 15층짜리 단지 용적률 200%를 넘나드는 아파트를 5억 넘게 주고 샀던 젊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경우 바가지를 당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만 그동안 이자 갚은 거 날린 셈 치고 매수한 가격에 되파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 재건축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비싸게 주고 산 아파트를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줄을 섰다고 생각한 상황에서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집값은 우상향, 그놈의 우상향 한다는 말대로라면 다 때려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말이 들리기가 무섭게 안 살아보면 알 수 없는 신축 아파트에 열광하는 사람들 덕분에 추가 분담금을 더 낼 거란 생각은 뒷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원구보다 입지가 좋은 송파구에서 15층도 아니고 5층짜리 대단지였던 가락시형 아파트조차 추가 분담금을 냈는데 노원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훨씬 더 많은 분담금을 낼 거란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그럼 미래에 내가 살 신축 아파트 가격에서 예상 분담금을 뺀 값으로 아파트를 사도 싸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일 텐데 싸다고 처맞을 소리는 그렇게 주구장창 잘 짓거려대면서 정작 이런 중요한 부분을 말해주지 않는 쓰레기 같은 가짜 부동산 전문가 유튜브 채널들이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10,000원짜리 휴대폰 케이스 하나 살 때조차 이미 샀던 사람들 리뷰를 하나하나 읽어보고 고민하고 샀던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리뷰 하나 없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천장에서 똥이 나오고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고 외벽은 휘어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게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옛 속담처럼 홍보인 듯 홍보 아닌 홍보 같은 영상 몇 개 좀 만들어서 올려주고 리베이트 받아 처먹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괜히 나온 게 아니란 판단입니다. 사필귀정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천벌받아 돼질 암세포 같은 존재들, 나라 망치는 K빌런, K쓰레기들이 맨날 방구석에 처앉아서 영상 찍던 놈들이 간만에 임장 한 번 나갔다가 돌팔매질 맞고 중증 외상센터로 실려가는 그날까지 이나망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